아침, 상반이 머그컵을 꺼내려던 손이 멈칫합니다. 팔에 들어올리는 순간 어깨 안쪽에서 무언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출근길, 코트를 입다 말고 인상을 찌푸리는 52세의 김미영씨. 어깨 너머로 팔을 돌리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을 때도,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도 어깨가 저항합니다.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아픈 쪽으로 돌아눕기만 해도 깜짝 놀라 깨는 일상. 머리를 감을 때도, 가방 속 물건을 꺼낼 때도 어깨가 삐걱거립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 통증, 이제는 일상 전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영씨의 어깨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회전근개 파열 때문. 그렇다면 지금부터 삐걱대는 어깨의 경고, 회전근개 파열, 그 비밀을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정형외과 민영기 교수님과 함께 회전근개 파열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질환인가요? 회전근개는 어깨의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라고 하는 4개의 근육과 그 힘줄을 말합니다. 이 힘줄에 파열이 생겼을 때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는 어떤 구조이고 어깨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회전근개는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의 역할은 어깨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팔을 올리거나 안으로 또는 밖으로 돌리는 동작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오십견이라고도 불리는 근개경과는 어떻게 다른 질환인가요? 단순 근육통과 다르게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어깨 앞쪽의 통증이나 밤이나 운동 후에 심해지고 진행할 경우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거나 근력 약화가 동반되게 됩니다. 수동적, 능동적 어깨 운동 모두 제한이 생기는 오십견, 동결견과는 다르게 회전근개 파열은 능동적으로는 제한이 되지만 수동적으로 제한이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질환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나요?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파열입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힘줄이 약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생겨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복적인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넘어지면서 팔을 짚거나 어깨를 부딪혀 외상에 의해서도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특별한 예상이 없어도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외상이 없이도 파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에 의해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한 외상 없이도 나이의 증가에 따른 퇴행이나 운동이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반복적인 어깨 사용에 의해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 원인이나 양상의 차이가 있나요? 주로 젊은 연령에서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깨에 불편한 점이 없다가 외상에 의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고령에서는 젊으셨을 때 팔을 많이 사용하면서 나이에 따른 퇴행에 의해서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하다가 그 빈도나 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의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의 통증입니다. 주로 밤에 통증이 심하고요.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하고 많이 사용할수록 그 통증이 악화되게 됩니다. 어깨에 염증이 동반되면 어깨를 움직이는 범위가 감소하게 되고 파열의 크기가 커지면 평소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등 근력 약화가 동반되게 됩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통증이 사라지면 회전근개 파열이 자연 치유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회전근개 파열은 자연 치유되지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힘줄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약물이나 주사에 의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지만 이 파열된 힘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우선 환자의 증상과 신체 진찰을 통해서 파열을 의심하게 됩니다. 통증이나 운동 범위의 감소, 근력 약화와 같은 대표적인 소견이 있다면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자기공명 영상과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는 각각 어떤 정보를 보여주나요?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회전근개 파열의 간접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힘줄이 붙는 이 상완골 대결절 부위의 하얀 음영의 증가나 이 불규칙함, 힘줄이 움직이면서 닿는 견봉 아랫부분에 골극이 생긴 것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 이 대결절과 견봉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소견을 통해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MRI는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힘줄의 파열 정도, 근육의 위축과 지방 변성, 주변 뼈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진단을 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yes or no. 회전근개 파열은 꼭 수술해야만 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꼭 수술해야 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파열의 크기가 작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파열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약물,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운동 치료를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을 키우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의 크기가 크거나 앞서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정도 해봤는데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증상이 있는 회전근개 파열을 오래 방치할 경우 회전근개 파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뼈들에도 변화가 생겨 이 마지막 단계인 회전근개 파열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통증이 심하고 팔을 들 수 없게 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열된 힘줄을 봉합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파열의 크기가 큰 회전근개 파열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일상 속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흔히 거북목, 라운드 숄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거나 파열을 진단받으신 분은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다면 어깨 관절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고 운동 범위가 회복되면 특히 어깨 외회전 근육을 강화시키는 고무줄 운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어깨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부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맞지 않는 치료를 받으신다면 많은 불편함을 겪으실 겁니다. 어깨 통증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괜찮은지 진료를 보셔서 오랫동안 건강한 어깨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깨가 평소 같지 않고 삐걱거리는 것 같다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라는 거 잊지 마세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기다간 큰일 나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건강한 어깨를 지키는 지름길이랍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는 것도,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리는 것도, 머리를 깎는 것도 아무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어깨, 메디엘이 응원할게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정형외과 민영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메디엘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회전근개 파열 미스터리 완벽 해결.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인 회전근개에 파열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나이가 적은 분들의 경우에는 외상에 의해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오랜 시간 어깨를 많이 사용해온 만큼 퇴행성 변화에 의해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밤이나 운동 후에 더 심해지는 통증이 주로 어깨 앞쪽에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 어깨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거나 근력 약화가 동반돼요. 병원에서는 신체 진찰과 엑스레이, 초음파,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해요. 치료 과정은 파열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파열의 크기가 작은 경우 생활습관 교정, 약물 또는 주사치료, 운동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했는데도 호전이 없거나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돼요.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회전근개 파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변 뼈들에도 변화가 생겨서 회전근개 파열 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증이 심하고 팔에 들어올리지 못하게 돼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 범위가 회복되고 나면 어깨 외래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고무줄 운동이 도움이 돼요.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